첫 번째 발표할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발표에는 경영지원실 황재현 인사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인사 담당을 맡고 있는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대략적인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 그리고 채용 기준 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10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기타 공기관 여러 세 종류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가원은 저희 기관이 이름이 명칭이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약자로 그냥 농기평이나 영문자 IPS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기평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R&D를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 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사업기획, 평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이라고 하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R&D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런 정책 기획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R&D 사업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기술 수요조사, 연구자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기술 수요조사, 그리고 R&D 사업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평가하거나 그런 연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구비 관리, 그리고 R&D를 통해서 창출되는 R&D 성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직은 3본부 1센터 부실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한 개 실에는 최소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다른 이전 기관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지금 정원이 총 67명이고 정규직 정원 내 현원이 지금 66명, 그리고 기타 계약직 직원이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2009년도 10월에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6.5 대 3.5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지금 R&D 사업 예산은 총 9개 주요 사업이 있고 기타 이제 기관운영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청 출연금들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만 지금 현재 1,800억입니다. 현재 농식품 분야 R&D 출연금이 9년도에는 800억 수준에서 지금 4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은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 총괄 평가와 기획과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와 기획과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분야에서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 기획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핵심 인재상은 아마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적극적인 열정이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꿈꾸는 자세,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투명한, 청렴한 자세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보통 채용 예정 인원의 3에서 5배수를 선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임용 예정 분야와 직급에 부합하는지 그런 자격 요건들을 심사를 하고요. 필기 전형에서는 2에서 4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교양이나 시사, 이런 지식 및 응용 능력을 심사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저희는 논술 형태로 필기 심사를 실시해왔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전문 지식, 의사 발표력, 논리 성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은 이 서류 전형 점수는 다음 단계부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을 하면은 여기까지의 점수도 면접 전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대 사항으로서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요 두 가지 사항이 있고, 기타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농사 등 전문 자격증, 우리 농식품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 축산기사라든지 종자기사 이런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요. 정부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경력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농식품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우리와 같은 연구관리기관이 또 다른 부처 산하에 또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으로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그리고 읍면동 소재 농어촌 고교 출신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명시할 경우에 지정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또 특정 전공을 갖고 있는 경우, 공인 외국어 점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이제 공고문에 이런 걸 명시할 경우에는 이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전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출신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년도에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런 우대를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지금 그런 공감대가 최근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년도부터 14년까지 이제 채용 현황이고요. 이번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공계 출신 외에도 비공계 출신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공계 출신도 7명이 있고요. 농림수산식품 분야 R&D를 주로 하는 업무라고 해서 이공계만 뽑는 거 아니냐고 아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꼭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비공계라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확정적인 거는 지금 청년 인턴을 지금 5월 2, 4분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중에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청년 인턴이라고 하면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규직 채용은 결혼 발생 사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청년 인턴과 함께 5월 중에 지금 1명이나 2명 수준에서 지금 같이 공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정지수 학생인데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께 지금 3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서류 사항의 우대 조건을 보면 공인 외국어 점수 공부 시 3%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는 뭐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인턴일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과정 중에 필기 시험을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거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채용 전문 업체에 위탁을 많이, 서류 전형 위탁을 줬었습니다. 뭐 사람인, 뭐 커리어, 뭐 자코리아 이런 데 위탁을 많이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량화된 지표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토익을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익이 높은 응시자가 아무래도 이제 유리했었는데,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토익하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토익은 지금 사실상 올해부터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진행에서는.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공인 외국어 점수를 공고시 명시할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상 당분간은 저희는 일단 토익은 반영 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토익 스피킹이든 뭐 오픽이든 토익 뭐 다른 텍스든 그 점수 분포에 맞게 똑같이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이제 1점에서 3점까지 이제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형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인턴 한 다음에 일정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규직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인턴은 청년 인턴대로, 그리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청년 인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공채 응시를 해주셔야 정규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은 저희가 가점으로 3점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만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저희가 주로 이제 논술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R&D 관련된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R&D 관련된 주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시사나 일반 상식 같은 걸 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문 지식을,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농식품 R&D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테스트하기 좀 무리가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획 보고서나 이런 정책적인 글 쓰는 보고서를 많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데 정책에 대한 본인의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자기 생각을 어필을 하면은 충분히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농어촌 고교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광주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농식품부 국정과제 부응하기 위해서 농어촌 고교 소재라고 하면 이제 읍면동 소재는 고등학교 졸업자면은 그 서류 전형에서 3점을 가점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졸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광주광역시 소재가 있어도 가산점을 받는 건가요? 지금 소재 상관없이 고등학교 소재지가 읍면동이면 가능합니다.